안녕하세요. 빠인 언니입니다. 저는 연말에 포르투갈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어요. 항공권은 대한항공으로 프레스티지석을 따로 결제했어요. 연말이라 항공권 구매에 좀 어려운 점은 많았고요. 항상 저는 항공을 탈 때는 저염식을 신청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염식을 신청했습니다. 항상 일반석만 탔기 때문에 일반석의 저염식이 상당히 맛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레스티지석은 처음이라서 일반 이코노미 좌석과 기내식이 얼마나 다를지 많이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면서 탑승을 했습니다. 이날 출국 심사가 늦어져서 거의 모든 비행기가 20분에서 1시간 정도 늦게 출발했고요. 제가 탑승한 비행기도 늦게 도착하신 분이 너무 많아서 거의 한 40분 이상 출발이 지연된 상황이었어요. 포르투갈 리스본에 대한항공이 취항한 지는 이제 1년 남짓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새 비행기가 배치되어 있어요. 보잉 787-9이고요. 최신형 기종이 787-10이니까 비교적 새 비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787-9을 예약하실 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면요. 사실 화장실 쪽에 있는 구열의 A, B열, H, J열이 가장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표가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너무 비행기 티켓을 늦게 끊었기 때문에 가장 뒷좌석 2개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구열에 앉았는데 비행기를 타보니 제 바로 앞자리인 8열 있잖아요. 8열, 제 바로 앞자리인 8열이 창가 쪽 좌석에 창문이 없어요. 조금 답답해요. 8열보다는 9열이 훨씬 더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가 쪽 좌석은 발 앞에 이렇게 사물함이 있어요. 세월의 흔적이 좀 느껴져요. 좀 많이 닳아있죠? 비교적 새 비행기인데도 세월의 흔적은 느껴집니다. 창문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한 번에 어두워지거나 한 번에 밝아지지 않아요. 기다리시면 서서히 어두워지고 서서히 밝아집니다. 창가 좌석은 발을 앞으로 쭉 뻗을 수 있는 것에 반해서요. 복도 쪽 좌석은 발을 뻗게 되면 모니터 아래로 발이 들어가요. 뭐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 복도 쪽 좌석의 사물함은 창가 쪽 좌석 뒤쪽으로 놓여져 있어서 몸을 앞으로 수그리지 않아도 돼요. 요 점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웰컴 선물을 좀 볼까요? 각종 로션이고요. 뭐 빗이 있는데 머리가 전혀 빗기지 않습니다. 구두 주걱, 치약 칫솔이에요. 집에서 한번 발라봤는데 향이 되게 좋고요. 특히 립밤이 좋았어요. 웰컴 드링크가 나왔고요. 저는 샴페인과 주스를 받았어요. 이날 이륙은 45분 정도 지연이 됐고요. 출국 수속이 늦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지연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비행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비행기들이 다 늦게 출발을 했어요. 저희는 좀 일찍 들어왔는데 저희보다 1시간 늦게 도착하신 분들은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여지껏 살면서 공항을 여러 번 이용해 봤지만요. 이렇게 출국 심사가 오래 걸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도착했을 때 정말 많이 놀랐어요.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기내식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에피타이저예요. 에피타이저는 언제나 늘 어디서나 맛있는 것 같아요. 하나 일반식을 주문한 남편의 에피타이저랑 하나씩 바꿔 먹었고요. 첫 번째 코스 요리가 나왔어요. 두부에 야채를 얹어서 나온 정말 건강식입니다. 뭐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실망이에요.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어요. 야채 스프인지 토마토 스프인지 알 수 없지만 역시 입에 맞지 않습니다. 이쯤이면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염식은 이코노미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남편이 주문한 일반식 코스 요리의 첫 번째 요리는 새우 요리였어요.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안심 스테이크고요. 이코노미에서 저염식을 시켜도 안심 스테이크가 나오는데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담는 용기만 다를 뿐이에요. 이코노미에선 그냥 사각 용기 하나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코스에 담겨서 나오는 것밖에 없고요. 내용물은 비슷합니다. 미디움인지 레어인지 육회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의 고기가 나왔고요. 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미디움 레어로 소고기를 먹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미디움 이상의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익혀달라고 하셔야 돼요. 거의 육회 수준의 안심 스테이크가 나오고요. 지금 썰고 있는 것은 동파육이에요. 남편이 동파육을 주문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얻어 먹었어요. 동파육도 짜지 않고 맛있어요. 프레스티지석을 예약하실 때 특별식을 주문할 수가 있거든요. 동파육이 특별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비행기 좌석을 예약하면서 미리 선주문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선주문 안 하실 경우에는 기내에서 메뉴를 보고 고르시면 돼요. 치즈가 나왔는데 그렇게 짜지 않고 맛있었고요. 후식으로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먹었고요. 치즈케이크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치즈케이크를 시키고 저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시켜서 제가 다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이제 자야죠. 중간에 맥주도 한잔 하고요. 잡니다. 자다 보니 누가 깨우더라고요. 두 번째 밥 먹을 시간이에요. 비행기를 타면 좀 느끼는 게요. 밥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줘도 되는 것 같은데 돈을 냈으니 두 번 다 꾸역꾸역 억지로 먹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야채는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함께 나온 레몬 소스가요. 어우, 매우 맛있었어요. 이런 거 어디서 사나 몰라요. 이런 거 어디서 돈 주고 샀으면 좋겠어요. 빵을 더 먹겠냐고 물어보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빵 먹었을 거예요. 이것도 다 못 먹어. 이것도 다 못 먹어. 대구찜인데 이코노미 좌석이랑 다른 대구찜이에요. 두 번째 요리는 대구찜이에요. 이코노미에서 저염식을 시켜도요. 첫 번째 요리는 안심이고 두 번째 요리는 대구찜이에요. 그래서 요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대구찜에 얹어주는 소스가 약간 다르네요. 이코노미석에 나오는 저염식의 대구찜에는 소스가 없어요. 뿌려 먹는 소스가 따로 제공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나 파프리카 싫어하는데 파프리카만 잔뜩 나왔어. 이코노미게 훨씬 맛있어. 그다음에 파프리카가 이코노미에선 한 2알 정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파프리카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 추가로 제공되는 저 감자 요리 있잖아요. 저것도 양이 이코노미보다 2배 정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차피 저거 다 먹지도 못하는데 감자를 절반만 제공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음식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맛있어.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야한껏 다 배를 채우면 안 돼요. 남겼어요. 두 번째 식사를 하고 나면 금방 도착 시간이 오죠. 소화도 다 되기 전에 항상 착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포르투갈에 도착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염식을 드실 경우에는 일반석 음식이 더 맛있고 가성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프레스티지석을 타실 경우에는 일반식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부터 돌아오는 영상에 저염식을 보실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어폰을 나눠주고 있고요. 이거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놓여 있고요. 웰컴 드링크, 샴페인 원샷 했고요. 출발 전 기내 모습이에요. 역시 맨 뒷자리입니다. 한국에서 출발할 때의 음식은 대한항공의 모든 음식이 동일해요. 특히 저염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갔던 여행지에서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저염식은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에피타이저예요. 되게 맛있어요. 포르투갈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내식도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첫 번째 코스 요리가 나왔고요. 되게 맛있었어요. 뭐 호박이랑 토마토랑 멜론이 섞여 있어요. 제 입에 잘 맞았습니다. 배가 불러서 많이 먹지 못했거든요. 근데 음식은 맛있었어요. 스프는 뭐 다 스프죠. 그래도 짜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스프를 좋아하지 않고 배가 불러서 먹진 않았지만 일단 짜지 않았습니다. 저음식 빵과 일반 식사에 나가는 빵이 달라요. 그래서 저염식 빵도 하나 먹었고요. 일반식에 나가는 빵, 지금 들고 있는 거, 저거 일반식에 제공되는 빵인데 그것도 하나 주셨어요. 메인 요리가 나왔는데 치킨 요리예요. 닭고기인데 저기 보이는 녹색의 것은 아스파라거스거든요. 그런데 아스파라거스와 이쪽에 아래쪽에 지금 표시되는 저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모두 다 아스파라거스 부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닭고기는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었고요. 저 아스파라거스는 짜지 않고 맛있었는데 아스파라거스가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랑은 맛이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 것은 좀 질기고 막 심지 같은 게 씹히는데 외국 아스파라거스는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스파라거스만 다 먹고요. 치킨은 너무 짜서 먹질 못했어요. 음식은 거의 다 남겼고요. 일단 너무 짜요. 저염식이 아니에요. 남편이 시킨 일반식은 안심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짰대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저 고기가 다 남긴 고기예요.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메인 요리가 끝나고 이렇게 직접 세팅을 해주셨어요. 치즈가 나왔는데요. 이 치즈 무척 맛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특징이 치즈가 맛있어요. 유럽이라서 되게 치즈가 짤 줄 알았는데 짜지 않고 너무 맛있는 치즈 종류가 많아요. 저기에 놓여 있는 저 치즈도 짜지 않고 무척이나 맛있었어요. 메인 요리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제가 원래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커피는 마시지 않아요. 맛이 없고 싱거워요.
그다음 차도 잘 마시지 않는지라 관심은 없는데 뭐 이런 걸 제공한다고 합니다. 과일을 먹은 뒤에 나오는 이 후식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승무원분들이 너무 바빠서 이 음식이 뭔지 제가 여쭤볼 수가 없었는데 아이스크림과 같이 살짝 얼려져 있는데 맛은 고구마도 감자도 사과도 아닌 그 세 개를 섞어 놓은 맛이 나요. 맛은 괜찮았어요. 주관적으로 매우 괜찮았던 것 뿐이고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제가 구워 먹는 아이스 군고구마가 더 맛있어요. 그 아이스 군고구마보다 애플파이 맛이 조금 더 강하게 나는 음식이었어요. 이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은 일반식을 먹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후식인데 제가 남편 것을 뺏어 먹었습니다. 한국에서 리스본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자느라고 못 먹은 간식도 이번에는 챙겨 먹었습니다. 두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오믈렛인데요. 역시 짜요. 너무 짜요. 지금 저기 보이는 요 노란색 빵은 코코넛 빵이에요. 요게 무척 맛있습니다. 일반식에 나오는 빵인데 뭐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씩 주더라고요. 일반식 중에서 남편은 죽을 주문했는데 죽은 짜지 않다라고 합니다. 오믈렛이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스파라거스와 버섯만 건져 먹고요. 빵 위주로 먹었습니다. 짜도 너무 짭니다. 이것이 저음식이라면 일반식 드신 분들은 정말 많이 짰을 것 같아요. 포르투갈 여행 중에 음식이 전부 다 너무 맛있었는데 기내식 음식은 저희가 먹은 일반 음식보다 조금 더 짠 것 같아요. 이 코코넛빵 참 맛있습니다. 보다시피 많이 남겼어요. 여행 중에 맛있게 먹었던 요거트가 나왔고요. 요거트는 맛있습니다. 과일이 나왔고요. 확실히 현지에서 먹는 것보다는 맛이 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의 프레스티지석의 저염식을 소개해 드렸어요. 대한항공은 이코노미석이나 프레스티지석이나 저염식에선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영상은 리스본 비즈니스 라운지 그리고 포르투갈 여행 중에 묵었던 숙소와 아주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인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